네, 안녕하세요. 우한테크커스의 임동준입니다. 네, 저는 제가 꿈꾸는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어 보려고 해요. 좀 더 발표 느낌보다는 그냥 편하게 저기 있는 저 구성원은 저런 꿈을 가지고 교육을 이끌어 나가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하면은, 저는 여기서 닉네임을 준이라고 쓰는데, 저는 앞에 메이커를 붙이는 걸 좋아해요.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가끔은 좀 트러블 메이커인 게 그게 약간 흠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메이커 준이라는 닉네임을 되게 좋아하고요. 굉장히 리액션을 잘하는 교육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현재 우한테크 코스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면서 이제 텐션왕, 그리고 여행 덕후, 감성쟁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꿈꾸는 바로 교육에 대한 건데요. 우한테크 코스가 개발자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내가 꿈꾸는 개발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개발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그거에 대한 이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개발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마다 물론 좋은 개발자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개발자의 정의는 필요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개척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제가 총 세 가지 키워드를 담아놨는데요. 첫 번째는 필요한 환경을, 두 번째는 함께 만들어가는, 세 번째는 개척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제가 꿈꾸는 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필요한 환경인데요. 이 필요한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문제 해석의 시선이에요. 우리 프로그래밍, 개발의 본질이 문제 해결이잖아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상에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어떤 게 문제고 어떤 방향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선이 있어야지 내가 문제를 인식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행동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생 때 저거를 가장 크게 느끼고, 저게 저의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움직임, 행동으로 움직여주면서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게 도와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 굉장히 교육에 대한 컴플렉스가 큰 학생이었어요. 대부분 학생들처럼 이제 수능 공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학교 공부 재미없고, 그냥 이 공부가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되게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약간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더 좀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했던 것 같아서 약간 반항도 하고 했었는데, 대학교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세상이 완전히 좀 바뀐 거예요. 제가 원하는 공부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에 대해서 알고, 세상에 대해서 알고, 저와 세상의 사이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과 시야가 확 넓어지는 걸 느낀 거예요. 특히 제 첫 번째 전공이 사회학이었는데, 이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사회 현상이 있으면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 사회 현상이 어떤 사회 문제인 경우에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학문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문장이 어렵잖아요. 얘를 좀 더 쉽게 풀었으면, 보통 우리가 지식을 전달할 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 어떻게 그 물고기를 잡고 어떻게 지식을 획득하는지 가르쳐 주라, 탈무드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회학자나 인문학자들의 입장은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배우기 이전에 그 물고기가 살고 있는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보자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문제가 교육이었고, 저의 가장 큰 컴플렉스였고, 저의 가장 큰 화두였기 때문에 저와 교육, 그리고 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현상에 대해서 분석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빼먹었는데, 바다에 대한, 물고기 살고 있는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해류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물고기 생태계는 어떠한지, 어업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 관점을 중요시한 게 사회학이었고, 그 관점을 통해서 제가 이제 교육사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교육의 역사, 다른 어떤 선진국 나라들의 다른 교육 방법들, 그리고 좋은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 논문, 책들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나 혼자만 생각하고 왜 이런 거지 그냥 세상만 원망했는데, 이젠 그 문제를 내가 발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니까 해석하게 됐는데, 이 그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쉽게 얻기 힘든 거였더라고요. 그거는 바로 동기부여인데요.
사실 우리 동기부여가 학습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 동기부여를 얻기까지가 너무 힘들잖아요. 원래 공부도 막상 하는 건 괜찮은데 원래 하기까지가 제일 힘들고 내 책상에 가기 전에 이렇게 청소하고 화장실 들리고 하면서 책상에 앉기까지가 힘들고 이 동기부여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 동기부여가 대학교에 와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왔을까? 그리고 이 동기부여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눌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나눌 수 있을까? 이 화두가 머릿속에 딱 잡히자마자 이제 저의 남은 대학 생활은 다 이 동기부여를 얻기 위한 어떤 교육 콘텐츠들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게 도두북이라고 이제 미술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미술 교재에서 약간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원래 첫 번째 전공은 사회학이었는데 이중 전공으로 이제 디자인 쪽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미술은 굉장히 뭐 유치원생이나 정말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고 가장 근본적으로 어린 나이 때 학생들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뭔가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어떤 나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꿈꿔보고 그런 과정들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 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이제 마음이 맞는 것 같은 지인분과 함께 교재를 만들었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 보면 그림을 그리는 미술 교재고요. 이제 도두는 이제 Drawing Our Dreams 해가지고 그냥 나의 꿈, 미래를 한번 그려보기 위한 그런 스토리를 가진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연필 캐릭터가 이제 안내를 해주면서 내가 만약에 미래에 뭐 선생님이 된다면 그러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거에 대해 작성해 뭐 그림 그리는 거. 지금 영어가 나와서 좀 당황했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 약간 시행착 겪은 게 이게 한국이 이제 인구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글로벌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에 영어로 만들었는데 영어 때문에 좀 금방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지니어, 뭐 디자이너 여러 가지에 대한 미래를 그려보는 교재를 만들었고요.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나서는 완전 유아 단계에서 한 단계 올라선 초등학생 정도 대상으로 초능력보다 코딩이라는 책을 공동 저자로 썼어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플러그드 활동이라고 해서 플러그들을 뺐다. 그래서 즉 컴퓨터가 없이 컴퓨터적 어떤 사고와 컴퓨터 개념, 원리를 활동이나 놀이를 통해서 학습해보는 컨텐츠들을 담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들이 있고 막 지니, 로디, 리나, 뭐 양박사, 프리든, 찰리, 알프레도 있는데 그래서 찰리가 저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예요. 근데 저의 텐션을 담기 위한 캐릭터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에 녹아들어가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미션을 해결해 나가면서 좀 컴퓨터가 친숙해질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스토리도 다 열심히 짰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 과정 중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진법으로 어떤 아무 메시지를 내가 만들어내고 이진법으로 픽셀의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 스토리를 통한 어떤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고 실제 도서관 같은 데서도 교육을 한 30차례 이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미션을 제공하는 게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더 많이 공감을 얻을 수 있고 행동을 더 많이 이끌 수 있어서 기존에 내가 미술 교재 만들었던 것보다는 한 단계 성장했구나를 느꼈어요. 그 다음에는 어쨌든 얘는 책 안에서만 끝나는 활동이기 때문에 좀 더 얘가 확장되는 거를 꿈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거는 좀 더 확 늘어났어요. 이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과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 대상으로 확대돼서 스크래치나 아두이노 그리고 3D 프린팅이나 언플러그드 교재를 추가적으로 더 만들었었거든요. 이 디자인도 다 제가 직접 한 거예요. 그래서 북유럽의 어떤 패턴을 모티브로 해서 아두이노 부품을 이용해서 만들고요. 스크래치 캐릭터라 나무들 이용해서 북유럽 느낌으로 약간 고급스러운 교육 느낌을 살리고자 이렇게 만들면서 스크래치, 아두이노 실제 어떤 하드웨어로 또 다루고 3D 프린팅으로 어떤 내가 생각한 모형을 출력하고 하면서 이 교육을 통해서 또 학생들의 더 큰 동기부여와 행동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 초능력보다 코딩과 이거의 장점을 또 더 살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거는 이제 메이커 활동이라고 메이커가 제가 처음에도 저를 소개할 때 메이커 준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이런 오픈 소스들을 이용해서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들을 자신의 스토리를 담아서 만드는 활동을 메이커 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나 원목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그 원목들을 막 직접 다 깎고 키트를 만들어서 메이커 활동도 하고 그래서 이 메이커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데 이제 아시아에서는 일본 도쿄랑 중국 심천이 제일 커요. 그래서 심천에 직접 전시하고 거기에서 우수작
상표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이커 활동하면서 여기 또 자연스럽게 또 저의 스토리도 담아내고 이걸 통해서 키트를 만들어서 또 재밌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되게 메이커 교육을 되게 또 이때 활발하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점점 이 상대방들이 이제 그 처음에 유아에서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에서 뭐 성인까지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이 활동되는데 이 과정에서 동기부여를 이끌 수 있는 이 힘, 이것들을 점차 좀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때 느낀 게 이제 교육 초보자로서 느낀 가장 좋은 교육의 모습은 바로 강의보다는 이제 미션이라는 거였거든요. 강의는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 캡틴 포비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건데 이 지식 전달해도 사실 내 귀에 그대로 남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틀어 생각해봐도 그때 강의 들은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3개 이상인 사람이 있으면 저 찾아오시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실제로 강의는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내가 무언가를 만들거나 주도적으로 동아리 활동에서 뭔가를 했던 것들은 기억에 남거든요. 그 미션. 그래서 그 미션 위주로 저희도 교육 컨텐츠들을 만들고 거기서 동기부여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프론트 엔드 개발자이기 때문에 프론트 엔드에서 미션을 만드는 활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만든 미션이 바로 HTML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였거든요. HTML을 보통 어디 가서 배우면은 HTML은 이제 1990년도에 팀 버너스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사용돼서 지금 이렇게 왔다 이렇게 연대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근데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스토리와 미션을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90년생 HTML이라는 하나의 인격체처럼 제가 만들어가지고 그 각각의 이제 크루들이 이 90년생 HTML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조사한 걸 토대로 그 스토리를 HTML 페이지로 표현하는 미션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미션을 통해서 문제를 분석하는 수업을 만들다 보니까 미션 위주의 수업의 장점이 더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션 위주 수업의 장점은 첫 번째로 바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질문에 대한 토론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은 일단 내가 앞에서 먼저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미션은 그냥 먼저 전달하잖아요. 이 미션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질문은 저한테 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크루한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앞에 있는 걸 읽는 게 아니고 대화, 질문을 더 많이 이끌 수 있다는 게 미션 위주 수업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식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습득하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를 또 만났을 때 훨씬 더 이 해결하는 역량이 길러진다는 거거든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키워드로 어떻게 검색했고 이런 중간에 보이지 않는 일련의 행간의 과정들이 사실 우리가 더 성장하는 데서 더 큰 기술이잖아요. 지식은 계속 변하는 거고 사실 검색하면은 더 잘 정리된 지식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들을 찾아내고 내가 빨리 가져가는 능력은 이런 미션 위주의 수업을 진행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첫 번째 필요한 환경 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어떤 문제 해석의 시선은 이제 미션 위주의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두 번째는 함께 만들어가는인데요. 네, 필요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개척자에서 함께 만들어가는이라는 키워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넣은 키워드예요. 저도 되게 고등학생 때부터 교육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고 대학교 때 좋은 교육 환경이나 좋은 교육 컨텐츠,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걸 관련된 활동을 했는데 이전까지 한 활동들은 저 혼자 하거나 많아봐야 2명, 3명이서 그냥 했던 활동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협업에 대한 그런 인지력도 부족해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시너지를 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테코에 와서 이제 캡틴 포비를 필두로 다시 협업에 대한 인지를 다 같이 더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같이 가니까 캡틴 포비와 함께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크루들과 이제 소통을 통해서 협업 능력을 굉장히 많이 기를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깨달은 협업 능력 기르기 위한 좋은 방법을 찾았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인데 그건 바로 이거예요. 상상도 못한 정체가 아니고요. 바로 리액션이에요. 이게 되게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의 시작점이 바로 이 리액션에서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냥 간단하게 슬랙에 누가 자료를 공유하잖아요. 그럼 보통 그냥 자료만 내가 보고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슬랙에 우테코에서 항상 크루들이 밑에 이런 식으로 이모지를 남겨줘요. 이런 작은 리액션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작은 리액션부터 출발하면은 그 다음에 인사가 가고, 인사가 가면은 질문이 가고, 질문이 가서 대답이 가고, 토론이 되고, 그러면서 지식의 교류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부러 말을 이제 트고 싶어서 인사를 되게 열심히 하고 다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침에 맨날 그 인사를 통해서 저는 저의 리액션을 표현출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한 번이라도 더 대화를 하고 감정 상태도 체크하고 그걸 통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왜냐면 저희 팀원들끼리도 협업해야 되지만 크루들과도 다 같이 협업해야지 우리 우아한 테크 코스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작점을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 리액션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저의 방법이고, 이런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리액션을 위해서 우테코가 하고 있는 거는 아침에 하는 게 기본적인 데일리 미팅이 있고요. 그래서 데일리 미팅을 통해서 서로 그날의 또 감정의 상태를 체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스크럼 마스터를 정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뭔가 소통을 위한 기저를 다지는데 굉장히 저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크루들도 굉장히 재밌게 많이 참여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어떤 리액션과 커뮤니케이션, 협업을 위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코치와 크루들 간의 어떤 소통을 좀 더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이 식사 쿠폰과 커피 쿠폰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도 가지고 왔는데요. 어쨌든 네? 갖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좀 이따 가위바위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쨌든 크루들과 더 긴밀하게 1대1로 뭔가 면담이란 이런 좀 딱딱한 느낌이 드는 거 말고 좀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재밌는 수단을 찾고자 만들었던 게 이 쿠폰이었는데요. 이 쿠폰 통해서 그냥 우리 회의실이나 이 교육 공간 안에서 또 할 수 없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편하게 할 수 있었던 점이 좀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좀 재밌게 잘 만든 저희 어떤 리액션을 위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작년 우테코 1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레벨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면 그 프로젝트에 대한 전시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학습 과정에서 중간중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서로의 팀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거를 굳이 전시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한 거 전시 대신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한 번 더 메시지를 전달하자 해서 협업을 전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프로젝트 전시 이제 하느라고 크루들이 노트북이랑 모니터 다 가져왔는데 다 치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드보드지를 가져와서 거기에 어떻게 협업을 했는지 작성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팀들이 어떻게 협업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건데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가져왔어요. 네,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조에서 우한 형제들이 오면은 이제 송파구에서 이제 일 잘하는 14가지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11가지라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긴장했나 봐요. 더 올릴까? 네.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교육장에 있는 루텔관에서 일 더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루들이 작성을 한 거예요. 네. 앞으로 가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보시면 10시 1분은 10시가 아니다. 시간 약속 꼭 늦는 크루들이 있잖아요. 웃고 있는 사람들 뭐죠? 네. 그리고 데일리 미팅 때는 노트북을 닫아라.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았거든요.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봐야지 리액션을 더 잘할 수 있고 분산되지 않아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컨벤션이 없는 팀은 산으로 간다. 이것도 각각 서로 어떤 약속을 빠르게 잡느냐 그 중요한 거를 또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네가 구현하고 싶은 기능을 구현해라. 그래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을 이런 식으로 약속을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각각 팀원들 간의 좀 사이가 좀 처음에 갈등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이제 회고를 통해서 많이 해결을 했거든요. 갈등의 원인이 어쨌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팀원들을 포켓몬 캐릭터로 이제 넣어가지고 그 특징을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자드 있는 같은 경우에는 특수 능력이 물기예요.
근데 실제 대화하면 잘 물어요. 근데 이걸 그냥 속으로 끙끙 앓는 것보다 이렇게 유쾌하게 풀어 나갔을 때 더 내가 마음 편하게 리액션 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솔직하게 이렇게 까놓고 시작하는 게 또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부러운 잘한 것 같은 협업 문화에 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붙이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 가장 많이 받은 팀에게는 저희가 협업왕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스티커를 선물했고요. 그리고 이것만 주면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테코가 한 통 내는 회식 쿠폰, 가장 협업을 잘한 팀에게 그 협업에 대한 축배를 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박수 소리가 좀 들리네요. 역시. 그래서 이만큼 굉장히 협업을 저희가 중요시 많이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교육과는 바로 직접적 연결이 되지 않는 거지만 이런 것들 통해 저희가 또 메시지를 던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우테코 홍보 영상에도 있는 건데 평가가 아닌 여러분들에게 울림을 주는 피드백을 주는 게 목표인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바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리액션 상대방을 한 번 더 이제 이해하는 그 과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같이 해결해 나갈 때 같은 문제를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윤택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왜 그런지 물어봐주고 서로 더 리액션 해주고 누가 정보를 공유해주면 이모지를 하나라도 더 눌러주세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개척자인데요. 네, 필요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개척자에서 이 개척자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바로 해결된 문제의 공유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해석하는 시선이었는데요. 두 번째는 그 해석한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협업해서 해결한 건데 세 번째 개척자를 통해서 그 공유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개척자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새로운 영역, 운명, 진로 따위를 처음으로 열어 나가는 사람. 처음으로 열어 나가는 사람. 근데 처음으로 열어 나갔는지 다른 사람이 알려면 이거를 알려야 되잖아요. 안 알리면은 사실 열어 나갔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개척자 정신에서 열어 나가는 길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공유의 어떤 첫 번째 스텝으로 저희가 작년에 시작한 게 이제 아까 CU도 이야기한 이제 테코톡이거든요. 처음에 정말 그냥 가볍게 이제 크루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저는 프로그램 공부할 때 되게 센스 있고 재능 있고 말 잘하는 이런 친구들이 이야기한 게 그 순간에 지나가고 흘러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되면은 더 재밌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더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뭔가 이거 흘러가게 하지 말고 일단 유튜브에 올려서 한번 공유해보자 싶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실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이것도 제가 하고 싶다 일 벌려가지고 엄청 고생을 한 일이긴 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한테크 유튜브 채널에서 그 전체 동영상 중에 순위를 보면은 1위는 이제 우리 우테코 크루 영상 아닌데 전체 영상 중 2위가 우테코 테코톡 영상이에요. 심지어 아까 저희 캡틴 포비가 3위예요. 캡틴 포비도 크루들한테 지금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우한테크의 전문 또 좋은 이제 개발자분들의 좋은 세미나나 강의 같은 게 있는데 우테크 크루들의 테코톡이 굉장히 상위권에 많이 몰려 있다. 그러니까 이 테코톡이 영상도 짧고 그리고 딱 봤을 때 뭔가 내 또래인 것 같잖아요. 내 또래가 설명해주는 내용들이 더 쉽게 느껴지는지 이 공유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게 느껴져가지고 되게 좀 뿌듯하고 이거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의미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더 용기를 얻고서 제가 지금 꿈꾸는 교육의 가장 큰 방향성이 있는데 그건 바로 프론트엔드 로드맵 만들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백엔드 로드맵, 뭐 프론트엔드 로드맵 이제 구글에서 치면은 이런 로드맵들을 많이 볼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정말 여러 사람들이 핵심적인 거 뽑아가지고 굉장히 잘 만든 로드맵인데 저는 여기에 좀 더 더해서 이 우리 크루들이 생산자가 되어서 여기에 컨텐츠를 더 넣은 그런 로드맵을 만들고 싶어요. HTML, 문서, 웹 문서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하이퍼링크잖아요. 링크를 통해서 지식이 계속 확장될 수 있는 거.
그래서 당연히 뭐 핵심적인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있겠지만 여기 안에 크루들이 만들어낸 컨텐츠들이 점점 채워지고 그 컨텐츠들을 제가 한 군데 잘 모으는 게 바로 제 꿈꾸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스텝으로 90년생 HTML이거든요. 이 90년생 HTML 미션을 이제 HTML의 일생을 표현하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루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했어요. 뭐 인스타그램처럼 해서 그 타임라인으로 이제 HTML의 역사를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도큐먼트처럼 우리 뭐 스프링부트 이런 도큐먼트 많이 보죠. 그래서 도큐먼트처럼 표현한 크루도 있고 그 다음에 퀴즈처럼 빈칸 있고 이제 여기다가 정답 입력하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만든 크루도 있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저 로드맵에 같이 들어가면서 풍성해질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시너지는 정말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알고리즘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딴짓하면서 만든 건데 책이 있잖아요. 이 책에서 우리가 배운 학습한 내용을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되잖아요. 개발자는 실제로 내가 프로덕트를 만들고 사용자들에게 다가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 배운 내용에서 넘어와서 배를 타고 각각 크루들이 자기만의 지도를 그려 나가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저는 그 지도들을 레이어를 쌓아서 하나의 또 큰 지도를 만드는 거. 이제 정리를 해서 제가 꿈꾸는 교육을 말씀드리면 이제 필요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개척자. 크루들이 문제를 해석하고 발견해서 그걸 같이 해결해 나가고 이걸 공유한 그 지도들을 제가 모으는 게 제 꿈꾸는 교육이고요. 이거를 또 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가 아닌 함께 우아한 테크 코스의 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